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입니다. 자, 우리 오늘 3일차 영상 시작입니다. 수요일이에요. 작심삼일이라는 표현을 쓰죠. 여러분, 작심삼일이신가요? 오늘까지는 버티는 건가? 자, 오늘 매일매일 이렇게 하루하루 좋은 습관들이 정말 나중에 좋은 결과 나올 거니까 아침마다 열심히 시청해 주시고, 누가 질문하시더라고요. 이거 말고 제가 국가직 대비 영상도 했었잖아요. 그 국가직 대비 영상 자긴 들으려고 했는데 왜 갑자기 또 지방직 대비 영상을 따로 하느냐? 그래서 국가직 대비 영상과 지방직 대비 영상의 컨셉을 다르게 했습니다. 국가직 대비 영상은 중요 주제, 지방직 대비 영상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제풀이. 그래서 아침에는 지금 본방은 아니지만 매일매일 촬영하시는 지방직 대비 영상으로 봐주시고요. 저녁 시간 또 너무 궁금해. 그럼 그때는 국가직 대비 영상을 하나하나 확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들어가는 주제는 바로 윌슨의 규제 정치 모형입니다. 윌슨의 규제 정치 모형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규제로 인한 비용, 그다음 편익, 이거 잘 구분해 주셔야 합니다. 규제로 인한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걔네들은 손해를 입기 때문에 규제를 반대하고 규제로 인한 편익이 나타나는 애들은 이득을 보기 때문에 규제를 찬성한다. 그래서 규제에 대한 찬성 로비와 반대 로비를 구분하시는 게 너무 중요하죠. 자, 한번 가볼까요? 정부 규제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에게,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상대적으로 작기도 하지만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에게 엠빵 되니까 제가 좀 소극적으로 활동을 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들이 소극적으로 활동을 한다는 거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소극적인 반대를 한다는 거니까 그닥 활발한 의사활동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편익은 어떠냐면 크고 동질적인 소수에게 귀속이 됩니다. 편익이 굉장히 크기도 하고 소수가 편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편익을 구현하기 위한 굉장히 적극적인 활동을 하겠죠. 적극적인 찬성을 보인다고 이야기해도 크게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소수 집단은 정치 조직화해서 편익이 자기들에게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정치적 압력을 행사합니다. 바로 누군가가 규제로 인한 이득을 얻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이득을 구현하기 위해서 지대를 막 추구하고 공무원을 포획하는 클라이언트, 규제 의뢰인들의 정치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고객 정치. 대중 정책은 아무도 관심이 없고요. 기업가 정치는 엄청난 반대 로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익 집단 정치는 찬성과 반대가 너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의사결정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태. 이렇게 봐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7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8번 갈게요. 규제를 무려 주제를 3개나 골랐습니다. 이번에는 규제의 개혁에 관련된 건데 사실 개혁 자체가 단독 문제로 나오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그래서 규제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들 섞어서 출제했는데 지금 보시는 규제의 개혁에 관련된 내용이 무려 3개나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가봅시다. 정부 규제를 했는데 이거 어제도 했는데 그지? 포지티브, 네거티브 규제로 구분을 할 때 포지티브 규제의 자율성이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이거 X. 규제 개혁은 완품관이라고 했습니다. 규제 완화하고요. 품질 관리하고요. 규제 관리입니다. X. 규제의 역설. 규제가 오히려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유발시키는 거죠. 최고의 기술을 요구하는 규제가 오히려 기술 위반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보죠. 정부 규제 정책을 심의 조정하고 규제 심사 정비에 대한 사안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규제개혁위원회는 중앙행정기구는 아닙니다. 금방공원 관계에 들어가진 않으니까 중앙행정기관은 아니죠. 대통령 소속의 그러한 위원회이고요. 중앙행정기구는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행정위원회에 속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2명, 그리고 위원 20에서 25인. 요거는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 잘 보시고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 심사하는 것들 우리가 내용들도 좀 정리하면서 파악해 주시면 좋아요. 자, 9번 문제입니다. 정부 실패. 사실 정부 실패 혼자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좀 드물어서요. 시장 실패, 정부 실패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일단 1번부터 가볼게요. 정부 정책에 있어서 비용의 투입, 편익이 서로 분리되어 있죠. 그래서 비용, 수익의 절연이라고 표현합니다. 맞고요. 정치인들은 늘 임기가 짧습니다. 국회의원은 4년, 대통령은 5년 임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짧게 쇼부를 봐야 돼요. 시간 할인율이 높다라는 건 시간이 할인되는 정도가 높다는 거기 때문에 장기화되어 있는 어떤 편익이나 경제적인 상황보다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정부 실패가 발생을 하죠. 일단 정치인들의 단기적인 시간 할인율이란 표현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정치인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로 무언가 실패가 발생한다면 그건 당연히 정부 실패에 해당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2번 요거 X가 되고요. 자, 이 2번 같은 내용을 가지고 설명했었던 학자가 다들 아시겠지만 바로 울프입니다. 그래서 울프가 지금 보시는 정부 실패의 수요적인 측면과 공급적인 측면 두 가지 구분했다는 거 알고 계셔야 합니다.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대기업의 자연 독점으로 인한 시장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적인 공급이 필요하고요. 재화의 공급자와 수요자 외에 제3자가 환경 오염의 피해를 겪는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외부 불경제죠. 그래서 요거 맞는 선지. 예산 극대화 가설, 관료 예산 극대화 가설, 니스카넨의 가설이고요. 이 니스카넨의 가설을 우리가 관료들의 사적 이익 추구의 행동에 정부 실패로 설명을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극대화 가설에 따르면 관료들이 예산을 필요 이상으로 확보하려고 하기 때문에 정부 실패가 일어난다.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현재 2번 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9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3일차 50일 대작전 네,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여러분 거고요. 파이팅 하시고요. 우리 또 내일 아침에 목요일 날 아침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진짜 수고하세요. 안녕.